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합격반 강의 일정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5월 말까지 완료하고요. 오늘 강의는 2차 1과목 기출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9회, 10회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2차 1과목 강의를 계속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4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4개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강의 일정하고 9회 기출문제, 이런 강의 교재는 현재 동영상 아래 보시면 파란색으로 링크해서 그만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노트북 LM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노트북 LM으로 연결하시면, 다운받아서 연결하시면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교재 발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중순에 발간할 예정이고요. 1회부터 11회 기출문제집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맥을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문제풀이 할 때 심플하면서도 틀리지 않게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대비해서 예상 문제집은 조금 난이도를 조금 올리는 쪽으로 해서 예상 문제집을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아마 10일경 되면 그 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한 부분을 정확히 보완하고 시험 점수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 일정은 5월 27일 날 개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VIP반에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VIP반에 가입하시면 VIP반에서 문제풀이, 기출, 예상문제 등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플러스 가입하신 분은 합격반도 공부를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아래 단계는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IP반에서는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을 기반으로 해서 실전문제 풀이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해평가 시험은 많이 보는 공부가 아닙니다. 정리하고 문제로 연결하는 그런 공부입니다. 이번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시험장에서 자신감이 있고 기억나는 공부를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 제12회 손해평가 시험에서 여러분 모두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정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기출문제집을 구입하신 분도 이 부분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한번 잘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아는 것하고 쓰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문제 읽으면서 문제지를 갖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지에다가 체크를 잘 하시는, 문제지에다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주요 사항을 기재하고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에 실수도 적고 시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의 사과가손에 관한 내용이다. 조건 1, 3을 참조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9회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조건 1이 있고, 이게 조건 2겠죠. 조건 2가 있고, 조건 3이 있습니다. 그죠? 이 조건 2고, 이 조건 3. 조건 2가 밑으로 나와 있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건 평년 수학량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각 패턴별로 한 5가지에서 6가지로 묶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아무래도 적과점 품목의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문제다. 역시 나왔죠. 그래서 2018년 사과 홍로 3년생이다. 3년생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준은 5년이죠. 5년의 일반 재배 방식이다. 일반 재배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밀식 재배를 했고 300주를 농작물 재배보험에 신규로 보험을 가입을 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2019년과
2021년도에는 적과전의 우박과 냉해 피해로 인해서 가수원의 적과 착간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됐다 하는 부분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시험에 나오면 2차 2과목에서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미가입이다 하면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전 종합위험 2의 보험가입은 적과 종료 이전의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에 미가입이다 했기 때문에 A타입 아니면 B타입이겠죠. 그리고 적과전에 2023년도에 과수원의 적과전 냉해피해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A타입입니다. 그래서 시험 나오면 이거는 A타입을 크게 써놔야 돼요. 왜냐하면 A타입에 따라서 기준 수학량 구하는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A, B, C를 확정적으로 기호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적가후 착가능이 25,000km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미보상 감소량은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놔야 돼요. 또는 문제에서 미보상 감소량이 언급이 안 돼 있다. 그 미보상 비율이 아예 없는 경우,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을 없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보험가입 당시에 계약자 부담보험료가 20만원이고 미납보험료가 없다. 20만원 뭔가 계약자 부담보험료에 대해서 환급을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시험은 2023년도 평년 착가의 계산과정 값쓰시오. 자, 이럴 경우에 계산과정 값을 썼을 때는 우리는 이 기호화된 A, B, C, D, Y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A라고 하는 것은 과거 평년 착과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기호만 쓰면 되기 때문에 기호화를 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A를 구하는 문제가 중요하더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A는 스몰 해서 우리 집이라고 그랬죠. 우리 집의 평년 수확량. 우리 집이죠. 우리 집. 노는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하고, B는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은 변화가 없죠. 이는 주어진 값 그대로다. 주어진 값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고, C는 초이스다. 그다음 D는 죽음의 D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변수가 있다는 거죠. 변수가 있다. 또는 기준이 있다. 이렇게 바로 하면 되고, Y는 가입하는 해니까 이거는 5분의 1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만 들면 이 공식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딱 나오면 공식을 우리는 문제지에다가 갖고 나올 거니까 쓰는 거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5분의 1을 바로 쓰면 되죠. 이것을 1 마이너스 5분의 4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는 미가입한 것. 5년 중에서 1년을 미가입했기 때문에 바로 쓰면 되죠. 이것에 대해서 비타민 D, 적과전 품목은 비타민 D분의 C다. 그래서 초이스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딱 써놓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A 값을 구할 때 중요한 것은 1, 2, 3 법칙이다. 1, 2, 3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기억을 하기 좋게. 1, 2, 3 법칙의 뜻은 1, 2라는 뜻은 2021년부터 3이라는 것은 최소 30%, 최대 300%를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가후 착가는 우리 집이죠. A 값을 구할 때 2021년도 이전은 전부 다 오케이요. 2021년도부터 검토한단 말이죠. 그때 950km는 너무 적은데 평년 착가량 대비 최소 30%가 안 되잖아요. 요소에 30%, 0.3을 곱하면 1200km니까 이것을 1200km로 조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3700은 6000km는 이것의 3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하면 되고, 1200. 이것이 A 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안을 쓸 때도 A 값을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A 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그대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방금 구했던 요렇게 평균 착과량을 딱 써놓고 요 공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5분의 1을 바로 쓰세요. 그리고 곱하기 D분의 C다. 이거는 문제지에서 쓰고 답안지에는 바로 A 값을 바로 구하면 되겠죠. 방금 했던 2800 그대로 쓰고 1200을 써야 됩니다. 그죠? 2021년도는 평년 착과량 이것의 30%인 1200을 하한으로 적용한다 해서 1200. 그 다음에 6000 그대로 나누기 4년 해서 2500kg를 구할 수가 있다. B는 아주 쉽죠. B는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B 값은 어떤 경우에도 변수가 없기 때문에 B 값은 그대로 표준 수확량은 요거 왜냐하면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은 이미 그 지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나누기 4를 해버리면 바로 되죠. 그 다음 초이스가 중요하다죠. 자, 초이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아주 핵심이다 이거죠. 그래서 초이스를 구할 때 사랑의 짝대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가입할 때 홍로 3년이었으니까 그죠. 홍로 3년이니까 이거는 홍로 3년 일반 재배 방식 5년은 사랑의 짝대기가 미치는 영향이 3개죠. 18년도에 미치고 19년도에 미치고 20년에 미친다. 요 3개는 기준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C값은 그 다음에 2021년도 되면 이렇게 되겠죠. 2022년도는 이렇게. 그 다음에 8년차가 되면 2023년이 되겠죠. 사랑의 짝대기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C값은 9,000kg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C값이 바로 9,000kg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는 구했고 C도 구했고 D값이 중요하죠. 이제. 자, D값을 구할 때 이 D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년 동안에 6,000kg에 대해서 50% 요거는 50%를 해줄게. 그 다음에 요거는 75%를 적용할게. 요거죠. 그러니까 6,000kg에 미치는 영향이 세 가지다. 50%, 75%. 그 다음 필요 없고 요거 8,000, 8,50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이게 바로 D값이죠. 그러니까 B값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C값은 초이스니까. 왜냐하면 D분의 C에서 우리는 D값이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D값에 대해서 일반 재배 방식의 D값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C도 같은 초이스로 가니까 그래서 사랑의 짝대기로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2023년도니까 2022년도, 2023년도는 9,000kg니까 C값은 D와 C가 분모와 분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은 9,000kg가 될 거고 그럼 D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했을 때 6,000에 50% 이것에 75% 이거는 없고 그 다음에 8,000, 8,500 이걸 그대로 쓰면 되죠. 그래서 아주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풀어봐야 된다. D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000에 50%, 6,000에 75%, 8,000, 8,50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C값은 9,000kg 나왔죠. 예. 이렇게 해서 핵심 단어만 딱 쓰면 됩니다. 그리고 평년 착과량은 해서 A.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죠. 여기서 A값이 뭐다 했을 때 A 플러스 구한 B 마이너스 A 그대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바로 5분의 1을 해주고 이 전체에 대해서 D가 구했으니까 D값은 6,000kg니까 6,000분의 초이스 9,000이다. 이렇게 딱 구하면 4,260kg가 나옵니다. 그죠? 예. 예,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러면 다음 문제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음 2번을 보겠습니다. 2024년
착가감소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했을 때 2차 1과목에서는 착가량을 주기 때문에 공식은 착가감소 보험금의 공식은 착미자 가입 가격 곱하기 50%에서 70%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는 주어졌죠. 50%다 했기 때문에 요 문제제에다 이게 쓰면 되죠. 문제제에다가 쓰면 된다. 그래서 2과목 시험을 볼 때는 착미자를 우리는 착미자 과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가 50%에서 70%다 해서 한 줄 풀기를 할 때 이 과중을 빠뜨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수를 구해서 양을 구할 거다. 이것은 2차 2과목 시험에서 주로 나오고 1과목에서는 양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착미자 가 50% 이렇게만 딱 써놓고 필요한 착가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만 구해서 하면 됩니다. 가입 가격도 우리가 주어졌죠. 가입 가격도 2,000원이다 주어졌기 때문에 가입 가격도 2,000원 주어졌고 곱하기 50% 착미자니까 착가 감소량과 미보상 감소량 그리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구하면 된다. 여기서 미보상 감소량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0이니까 얼마나 쉬워. 그죠? 착가 감소량과 자기부담 감소량을 구하면 이것은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착가 감소량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착가 감소량이다 했을 때 착가가 얼마나 줄었지 착가 감소량은 A타입일 때 그래서 우리 A타입일 때 평년 착가량이 4260이었죠. 4260이다. 평년 착가량은 4260이었다. 4260kg였다. 라고 위에서 풀었기 때문에 착가 감소량은 여기서 평년 착가량이 이만큼인데 적가후 착가량은 계산된 실제로 조사한 값이니까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2500kg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2500kg가 조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 평년이 이만큼 5년 동안의 평균이 4260kg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올해는 앞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냉해 피해로 인해서 착가량이 줄어들었죠. 보상하는 손해죠. 그러니까 이것만큼 4260에서 2500을 빼버리면 여기서 2500을 뺀 거 전부 다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1760kg. 이것이 착가 감소를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거죠. A타입일 때. B타입이든 다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A타입, B타입 해놓고 A타입일 때는 평년 착가량에서 전부 다를 해주겠다 하는 것이 A타입.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하게 기출문제에서 A타입과 B타입과 C타입을 풀어볼 거예요. 아, A타입은 이렇게 바로 우리는 평년 착가량에서 적가후 착가량만 조사하면 그 전부 다를 인정해 줄게. 이것이 착가 감소량이 되죠.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은 그 다음에 미보상 감소는 제로니까 자기 부담 감소량이다. 자기 부담 감소량이다. 이 뜻은 자기가 항상 이 농지에서 자기 부담 비율처럼 항상 자기 부담 감소량을 빼줘야 됩니다. 이때의 뜻은 자기 부담 감소량의 뜻은 자 곱하기 기다면 자 곱하기 기다. 자는 자기 부담 비율이 주어졌죠. 자기 부담 비율은 20%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필요한 부분들 자기 부담 감소량이 얼마냐 했을 때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20% 주어졌죠. 그래서 0.2 곱하기 기준 수확량. 요 기준 수확량이 A타입과 B타입과 C타입에 따라서 다르다 했는데 A타입은 기준 수확량 바로 평년 착가량은 똑같죠. 4260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자기부담 감소량일 때 이런 기준 수확량은 A타입일 때 평균 수확량이 똑같다. 그때 기준 수확량이 정확한 의미는 기준 수확량에는 기준이 되는 것은 적가후 착가량 플러스
저가 후 착과량.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 조사한 저가 후 착과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보상하는 손해로 보상받는 착과 감소량이죠. 그래서 착과 감소량 기준 수확량은 자기부담 감소량에 있어서 기준 수확량 저가 후 착과량 플러스 착과가 감소된 거죠. 착과 감소량. 왜냐하면 이것은 보상을 받잖아요. 그죠? 보상을 받기 때문에 저가 후 착과는 지금 있는 거고 있는 거와 보상받는 것의 합계가 기준 수확량이다. 이게 A타입일 때, B타입일 때, C타입 다르죠. 요거는 기출문제 풀 때 B타입일 때 어떻게 푸는지, C타입 어떻게 풀면 착과 감소량을 우리는 바로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가 후 착과량이 2500kg 주어졌고 착과 감소량은 여기서 구했으니까 1760을 더하면 똑같이 평년 착과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평년 착과량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의 20%를 구해버리면 된다. 그래서 4260에 20%니까 852kg 됩니다. 이걸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때 착과 감소 보험금은 요거는 문제지에는 문제지에 쓰는 거죠. 이거는 문제지에 쓰고 답안지에는 착과 감소 보험금은 해서 바로 씁니다. 요 써놓고 밑에다가 요걸 구해야 되죠. 착과 감소량은 요렇게 나오면 되고 요렇게 해서 이것도 쓸 필요가 없죠. 답안지에는 바로 이렇게 써서 간단하게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착과 감소량, 그 다음에 자기 부담 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은 자기 부담 비율 20%와 그 다음에 기준 수확량. 요걸 밑에다 쓰면 되겠죠. 정확하게 답안지를 한번 제가 작성하는 답안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험 나오면 이거는 답안지는 착과 감소 보험금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착미자 이거는 문제제 쓰고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면 돼요. 착과 감소 보험을 쓰고 착과 감소량 필요하죠. 착과 감소량은 A타입이니까 평착이 4260이니까 착과는 평착 마이너스 저가 후 착과량 주어진 2500kg 이렇게 해서 1760kg 이렇게 쓰면 되고 착 미보상 감소량은 없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기부담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이다 했을 때는 자기부담 비율 20% 0.2 곱하기 기준 수확량은 A타입이니까 4260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바로 풀면 돼요. 4260을 바로 해버리면 852kg.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킬로그램은 단위를 여기서만 붙였죠. 착미자 딱 끝났죠. 그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 감소량은 1760이다. 미보상 감소량은 없다. 자기부담 감소량은 852kg다. 이것에 대해서 가입 가격은 2000원이다 주어졌죠.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여러 번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더라 하는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 물음 3번을 보면 자, 이 문제에서 물음 3번을 보면 이제 3번 마무리하고 3번 물음 3령인데 그죠? 만약에 2024년도 저가전 사고가 없이 저가 후 착과량이 2500kg 조사되었다면 계약자 가액에 환급해야 하는 차액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보면은 이런 단위 미만은 절사해라 해서 이 룰을 따라야겠죠. 절사의 의미는 이런 단위는 12,345원 6, 7, 8원이 나오면 버리라는 거죠. 절사니까.
자, 이 문제는 항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적과전 사고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 자, 적과전 사고, 자, 여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요게 지금 조사량이 2,500km가 나왔는데 만일에 이것이 사고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가입할 때 4,260km를 가입을 했죠. 왜냐하면 모든 품목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사이에 가입을 10%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5% 단위로 할 수도 있지만 적과전 품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 100%를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환급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죠? 자, 평년 착과량을 100%를 먼저 가입을 해놓고 이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사고가 없었다. 사고 있었으면 보상해주고 하면 제대로 가는데 이게 사고가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처음부터 내가 평년 착과량만큼 2,500만큼만 가입을 했으면 될걸. 그죠? 될걸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줘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라겠죠. 앞으로 돌려줘야 될 부분은 여기까지는 보상을 받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이것이 아무 사고가 없이 착과량이 줄었다면, 적과 후 착과량이 줄었다면, 요거 차이 1760인가요? 요거의 차이 1700 착과가 감소된 이것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더 낸 꼴이 됐다. 그러니까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누구? 계약자가 부담한, 정부 지자체가 해준 거는 말고 너가 낸 돈에 대해서 향후 이것에 대해서 뭐 84%부터 뭐 70%를 돌려주겠다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해서 풀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면 이것이 풀릴 수가 있다. 그래서 3번은 차액보험료. 그래서 이걸 적어 놓으세요. 차액보험료를 구하라 해서는 감액한 계약자 부담보험료죠. 감액했다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4,260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감액한 계약자 부담보험료 얼마냐 했을 때는 이것은 감액분의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감액한 계약자 부담보험료에서 그 다음에 앞으로 요 적과 후에 감액 미금과 비율을 곱해주는 것이 차액보험료의 계산값이죠. 거기다가 미납보험료 있다면 뭐 5만원이 있다면 5만원을 빼줘야 되고, 그래서 계약자가 내지 않은 미납보험료 있을 경우는 그건 공지하고 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문제 주어졌죠. 어렵게 나오면 정부 지원 것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딱 찾아내는데 이 중에서 나는 감액한 것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20만원을 냈지만 돌려받을 돈은, 그죠? 돌려받을 돈은 4,260 중에서 착가가 감소된 게 1,760이 더 보험을 낸 거죠.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것이 계약자 부담보험료, 감액분이죠.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82,629원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나오면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1년 동안에 내야 될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곱하기 감액 미금과 비율은 우리가 암기하라 그랬죠. 그래서 84년생과 7년생이 63빌딩에서 뭐 친구가 되었다. 요 부분을 암기를 해야 요 부분 70%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 주어지는 게 맞는데,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비율이니까 암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곳에 70% 이렇게 하니까 5,784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20만원에서 곱하기 분수 기능 사용해서 1760, 분모는 4260을 해버리니까 8269.1 얼마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절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629 곱하기 70%,
하니까 57840은 57840이 된다. 그래서 아는 경우 보장성 50%형의 감액미경화병은 70%다. 이건 안 써도 되죠. 이거는 바로 감액미경화병은 암기에는 암기사항이다. 이 부분은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암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끝내고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가장 어려웠던 10회 문제의 2차 일과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